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창조 진행의 박서빈입니다. 오늘이란 평범하면서도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좀 시장에 따른 종목들 상승 여부에 따라 좀 기분이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여유를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중국의 경기지표 부진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흐름보다는 종목별 흐름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지난 시간 종목 리뷰와 함께 내일장 전망과 분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들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좀 관망 심리를 보이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 지금 현재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이 연일 재미없는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이제 포지션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이제 가담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매도 내지는 이제 간망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이 흐름 자체가 좀 상반된 흐름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일명 이제 희소 게임 중소형주에서 이제 흘러갔던 자금들이 중대형주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좀 이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대형주가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고 있냐? 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정도고, 코스닥 중소형 종목군들은 뭐 하나 뚜렷하게, 운집이 된 상태에서 주도하는 그런 섹터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개별적으로 이제 성향이 짙은,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이제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면은 이제 10월 달 정도가 이제 중순이 됐죠. 또 이제 12월 달 별로 이제 연말까지는 1월 달에 이벤트가 없습니다. 소비 시즌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약으로는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해하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현재 장세에서 아주 유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신 황인재 전문가와도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거래소에서 이제 기관이 장 막판에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체크를 하셨을까요? 일단 장 막판에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경기 방어주 위주의 어떤 그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어떤 지수 상황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장 참여자들이 좀 어떤 불안한 그런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좀 강한 그런 흐름이면서 지금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뭐냐면 모아갈 만한, 즉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지수가 계속 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기도 힘들 뿐더러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줌으로써 좋은 종목을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연말 3분기라든지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어떤 지표라든지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까지 추가적인 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즉 하방이 아직까지 좀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월 달 늦어도 한 11월 초까지는 좀 이런 불투명한 횡보 장세라든지 혹은 조정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11월 이후에는 아마도 그 연말 랠리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대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싸게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11월 전까지는 좀 이렇게 재미없는 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오늘 시장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샵 9696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창조 비타민 캐스터 김민재입니다. 매월 14일은 무슨 기념일이 있을 것만 같은 날이죠. 오늘은 와인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둘이서 와인을 마시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증시 때문에 울적했던 기분, 달콤한 와인 한 잔으로 달래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2010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9.50포인트, 0.47% 하락한 2,009.5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다음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일 대비 3.90포인트, 0.58% 하락한 668.9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05%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요. 이내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장 내내 파란불을 켜고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1,11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각각 388억 원과 53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엿새째 물량을 토해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590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전날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18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77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오른 업종 가운데서는 전기가스업이 2.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상승률이 두드러졌고요. 뒤를 이어서 보험업이 1.13%, 종이목재가 0.94%, 섬유부기 0.73%, 운수창고가 0.57%대로 그 상승률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업종 가운데서는 건설업이 1.83%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부토건, 르네상스 호텔 공매 절차 잠정 소식에 하락률이 두드러졌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이 1.59%, 증권업이 1.56%, 화학업이 1.54%대로 그 하락률을 따라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와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포트상위 4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살펴보시죠.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가 편입한 종목인데요. 에이텍TN입니다. 매수가 12,800원에 목표가 15,4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5.63%로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도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10월 7일에 편입한 종목 우원개발인데요. 매수가 4,630원에 목표가 6,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5.62%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는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큐로컴이었죠. 10월 5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1,985원에 목표가 2,4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3.78%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는 다시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10월 5일에 편입한 종목 코리아 서킷인데요. 매수가 1,400원에 목표가 12,4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2.88%로 마지막 4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님의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네, 27.90%입니다. 오늘 장 좋지 않았던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인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고요. 오늘도 멋진 종목 기대할게요. 굿락!
네,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수익률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많았는데 우리 전문가님들 좀 더 힘을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지금 시장이 시장 상황인 만큼 네.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네, 더 좋은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먼저 옴니 시스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 날 포트에 좀 종목을 담아봤었는데 그 이후로 좀 내려왔다가 네. 다시 지금 올라온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좀 완만한 상승 구간이다라고 봐도 괜찮죠, 전문가님?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네. 아직까지는 중요 지지선을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정 구간대를 지지가 되고 또 완만하게 이제 흐름을 좀 유지가 되었다가 9월 30일 정도에서 제가 이제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왔었죠. 다행스럽게도 지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주 월요일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슈팅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9월 30일 정도에서 제시를 해드렸을 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면은 약간 조금 개별적인 성향이 짙은 그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6월달 정도에서 중국에서 스마트 시티 있죠? 조성에 따라서 중국 기업과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이제 제로 이슈적인 그런 측면에서 급등이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8월달 정도에서 이제 급락이 이제 시장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서서히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는 재료적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요. 지금 이와 같은 유형의 종목군들 물론 상한가 종목이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 뭐 상한가 종목군 중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올라간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반기에서 있죠. 나름대로 시장을 주름 잡았던 그런 섹터가 아니고요. 전혀 소외되었던 애들. 소외의 어떤 그런 개별주가 짙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옴니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여전히 이제 중국발 재료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9월 30일 정도에서 제가 잡아드렸을 때 자 반드시 매입 단가 대비해서 10% 정도가 만약에 시세가 분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반 정도 차익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저께 16% 정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슈팅이 좀 발생이 되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빌게 닿으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미처 차익을 하지 못했었던 분들 또는 차익을 하셨던 분들 같으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가뭄의 단비죠. 요즘에는 정상적으로 제가 원하는 유형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제가 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정도를 설정해드렸죠? 2,900원이죠. 근데 여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아마 화면상에서는 2,9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가급적이면은 어디를 지지해야 돼요? 3,100원 정도는 지지해야 됩니다. 요거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2,900원을 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를 차익을 하신 분들은 3,100원 정도를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좀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3,100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들어봐야겠죠. EQSN 자료, 시노펙스 뭐 두 가지 종목인데 두 종목 모두 오늘 종가가 지금 매수가 밑으로 소폭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예. 뭐 지금 매수 기회다, 뭐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설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흐름 자체가 뭐 시장이 오늘 코스닥이 3.9포인트 빠진 거에 비하면은 종목 이제 그런 조정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QSN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제 자체 화장품 브랜드 런칭과 더불어 가지고 중국 내에서의 유통사업 진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회사의 어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지금의 어떤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이제 그동안에 어떤 주가가 상당히 좀 과도하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6천원까지 올랐다가 거의 이제 그 한 두 달 만에 거의 그 마이너스 한 60%까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재차 이제 그 우상향 추세를 형성하면서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흐름을 보시면은 딱 하락 추세 구간대에서 딱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예, 이런 하락 추세 구간대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박스권 구간입니다. 단기 박스권 구간, 요 구간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뭘 하겠습니까?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 대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양호하면서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도 지금 물량들이 이제 매집이 돼 있는, 즉 누군가가 이제 뭐 매수를 해가지고 좀 물량을 아직까지 그 바닥에서 던지지 않은 고점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왔다라는 그런 게 좀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점진적으로 좀 올리고 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회사가 부실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뭐 보시면은 뭐 데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런 거를 좀 급등 수익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늘 뭐 엔티피아 같은 종목도 상한가를 갔지만 회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상당히 좀 부실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 아니면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아, 저런 거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자가 아닌 투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수익을 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 종목을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못하거나 순조를 못할 시에는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가지고 이제 원금을 까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매매를 하더라도 좀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지루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다 보면은 이제 점진적인 상향 추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차트에 있는 이런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회사의 내용, 뭘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의 오를 만한 이유, 그리고 성장 동력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EQ스엔 자료라는 회사, 최근에 중국하고만 관련이 되면 주가들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봐왔죠. 이 종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대 3,700원대 이 구간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가격 구간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번에 잡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드렸죠. 분할로 잡아갈 생각을 하십시오. 분할로 접근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는 뭐 3,800원 출발을 했지만 지금 3,700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00원. 4,800원 요거 지켜주시면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000원. 3,000원 제가 정해드렸죠. 근데 아마도 3,000원까지는 밀리지 않을 겁니다. 3,000원까지는 밀리지 않고 아마도 이런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4,800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이제 혹시나 모르는 손절가는 한 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노펙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은 지금 오늘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0.6% 정도 지금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뭐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단지 뭡니까? 이 저항 구간대,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의 저항 구간대 요 매물을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금 또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제가 기사회생 패턴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기사회생 패턴에 제가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 이 구간 속에서 물량 소화를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그러면서 회사 내용도 봐야죠. 뭘 하고 있는 회사인지. 시노펙스 제가 뭐라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해수 담수와 관련
필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장기 가뭄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여름이 지나가가지고 가을이 오고 가을비가 내리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뭄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가뭄이 충분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죠. 점점 강물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받을 게 뭐냐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 가뭄 문제가 올 한 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장기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곡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치솟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여름에 국내에서도 곡물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로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테마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금 그런 중장기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고 우상향 추세를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말씀해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이 구간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여유롭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물량이 잡혀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파동을 일으키면서 N자형 파동 일으키면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좀 중기적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적으로 드린 목표가는 딱 저항 구간대 1,800원.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500원. 1,500원을 이탈하는 시점이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는 시점인데 오늘 이런 조정 흐름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00원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목표가는 1,800원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아마도 조만간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현재 구간대에서 뭐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EQ스엔자를 같은 경우는 목표가 4,800원에 손절가 3,000원 제시를 받아봤었죠. 그리고 시노펙스는 좀 중장기 테마입니다. 중기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상승 마감한 점이 좀 긍정적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중 점검이 필요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또 전문가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DBS 박호정 전문가의 LBS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천기 누설 시스템으로 포착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S 박호정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이거는 뭐 이제 월요일날 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요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은 그만큼의 그 종목은 시장 대비보다 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재료라든가 또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찰하시고 적재적소에서 적당한 비중을 이제 투입을 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족할 만한 이제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진기업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정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예, 조금 이제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동양이라는 이제 지분을 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회생 절차를 이제 밟고 있는 동양이라는 이제 회사 있죠. 동양 시멘트는 이미 그 생표를 통해 가지고 넘어간 상태고 동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떡하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알짜배기 같은 그런 자회사를 지금 매각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자산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주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변제를 하고 있어요. 변제를 하고 남은 현금만 지금 수천억 정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진기업이 이제 레미컨 건설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죠. 또 이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신사업, 먹거리 사업 있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레미컨이라든가 이 건설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죠. 동양과 약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양 지분을 매입을 하고 조만간에 동양에서 기업 회생 절차,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유진 기업을 봤을 때는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수준을 좀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9월달 정도, 7월달 정도에서는 이제 시내 면세점을 추진을 했다가 이제 고배를 좀 마셨죠. 네, 고배를 마신 상태고, 아마 내년 정도에서 시내 면세점을 다시 한번 이제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하이마트 있죠. 하이마트를 이제 매각을 이제 하고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실적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었던 종목이었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제 비용 처리로 인해 가지고 잠시 이제 실적 자체가 안 좋았지만은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일목균형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의 상태를 딱 이제 판단하는 건데, 지금 구름대 상단 자체가 이제 어떻게 위치하고 있죠? 네, 위쪽에 있죠. 원래 구름대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주가 자체는 이제 비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구름대를 돌파가 되게 되면 어떻죠? 그때부터 주가는 이제 탄력적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단을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지금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단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어디에다가 지금 지지선을 설정하고 있죠? 이 수급, 축이 되는 양봉. 이게 바로 진격의 양봉입니다. 이 양봉의 저가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었었고, 월요일날 정도에서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얼마죠? 자, 요거는 일단은 가뿐하게 넘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기관들이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최근에 3일 연쪽으로 해가지고 차익이 좀 발생이 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나름대로 이제 순매수의 강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월봉상에서 최대 매물대를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번 이 매물대를 한번 이제 거치고 1차 목표가를 한번 이제 달성하고 나서 밀렸다가 하단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이 노란 선을 지지선 그 기준선을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얼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7,600원이에요. 그러면 유진기업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7,6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되, 자, 여기를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요 종목은 다시 한번 7월달 정도 이제 고점이 나왔던 자리 있죠. 고기를 다시 한번 놓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회사고,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바라볼 수 있는, 내년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잘 한번 이제 주시를 해보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유진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격 전략 제시를 받아봤고요. 내일장 시초가에 좀 포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제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었죠. 뭐 경기 네네. 방어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될 만한 그런 대형주들을 제가 최근에 과거에 이제 뭐 현대위아라든지 아니면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 SK텔레콤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제 종합지수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기법 중에서 말씀드린 기사회생 패턴의 이 구간에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접근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실적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연말쯤에는 좀 어떤 우상향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봐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연기금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한 어느 정도의 하방 지지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연말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한 물량이 매수가 매입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불투명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경기 방어주를 좀 포트에 편입을 해 놓으시면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하락 추세 구간대를 벗어나면서 지금 1구간대 돌파를 했고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 나오고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 있죠. 수급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연기금에서 계속 물량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번 8월, 9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기타 투자하고 금융 투자에서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이미 확보를 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어요. 목표가를 한 27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27만 원이 이제 제가 기사회생 패턴 구간의 이 구간의 상당 구간입니다. 그래서 27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빠르면은 11월, 늦어도 한 12월 안에는 그 정도 가격대를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60일 이평선이 25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는 한 25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불투명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SK텔레콤입니다.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 유입이 눈에 띄는 종목이죠. 참고하셔서 포트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종목 짚어볼게요. 다시 DBS 박호정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 네. 두 번째 종목은 아마 이제 주신창조에서 첫 번째 이제 출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출연했을 때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었는데, 바로 이제 오킨스 전자입니다. 요 종목은 이제 중장기 컨셉을 잡고 최저점, 바닥권에서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요 종목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A 전략가, 승부 전략가, 그 다음에 이제 S, 중장기 컨셉이죠. 요 종목은 이제 중장기 컨셉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표가는 달성했어요. 예,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번 10월 7일 정도에서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던 시점이 있었죠. 그죠?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이 회사가 되는 반도체 소켓 검사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반도체 소켓 이제 검사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요, 이제 4개 업체들이 이제, 가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증권사에서 실적 개선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우호적인 리포트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럴 타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DDR3에서 이제 DDR4는 이제 차세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올해부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하반기 내년 연초 정도에서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좀 증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검사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고, 또 유일하게 지금 남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 오킨스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동종 업계 중에서 가장 이제 저평가로 이제 분류가 되었던, 이렇다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을 제가 그때 오킨스 전자를 이제 가지고 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똑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시냐면은, 최근에 이제 대형주 세타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반도체 하면은 이 양대 산맥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전히 이제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죠. 그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올해 연말 정도나 내년 연초 정도에서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대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태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도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는 이제 실적 개선, 예, 요런 이제 이슈와 또는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확대가 되었죠. 2만 원대 보였던 주가 자체가 무려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7,500원 정도까지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딛고 제가 여기서 한번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죠. 요때 당시에는 올라갔었지만은 조금 질환감이 없죠. S전략주가 뭐죠? 스페셜한 종목. 스윙 내지는 중장기 컨셉입니다. 절대로 보름, 한 달,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조금 이제 기간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목표 자체를 어디로 설정을 해드리냐면 지금 10,000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죠?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되면서 거래가 퍼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래량 자체가 어떠졌죠?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주요 이평선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1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죠? 7월 달 정도에서 자세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단계죠. 여기가 이제 매물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자, 바로 이제 9,100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좀 짧아요. 그래서 9,100원 목표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키스 전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예. 저번에 한번 제가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코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스테인리스 강간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코센이라는 업체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황들이 이제 최악을 찍고 이제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코센이라는 종목을 오늘 또 들고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마 1,500원 이하 구간대에서 한번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보니까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4% 정도 상승하면서 1,5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지금 분명히 지금 강한 종목이고 기사회생 패턴에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예전에도 1,80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그대로 1,800원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40원. 전저점 요 구간대를 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40원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목표가는 1,8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마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과거에 제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들고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 구간이 계시겠죠.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고 목표가까지 좀 무리 없이 좀 순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계속 좀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아마도 1,800원대를 조만간 찍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코센입니다. 오늘 4종목을 포트에 담아봤는데 이 중 3종목 정도는 좀 최근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포착된 만큼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종목 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요청받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알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명쾌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 알아야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샵 9696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접수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접수된 종목이죠. 아모레지와 하나투어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올게요. 김민재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2575님과 7181님이 보내주신 두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8만 3천 원에 비중 40%로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매수 가격 대비 손실도 지금 많이 크신 상황인데요. 오늘 아모레지 추가적인 이익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잠시 후에 DBS 박호정 전문가 통해서 매도 시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접수되는 종목 하나투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81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7만 9천 원에 비중 10%로 지금 매도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좀 최근에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또한 지금 매도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일지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뭐 두 종목 모두 지금 아모레지, 하나투어 뭐 두 종목 모두 차트를 보니까 흐름이 지금 깨진 모습이 연출이 되고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언제 매도를 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바로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먼저 DBS 박호정 전문가님. 일단은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을 이제 주로 이제 타깃을 삼고 있죠. 뭐 생활용품도 마찬가지고. 아모레지 퍼시픽 그룹 내에서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매 형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중소형주가 아니고 거래소 대형주입니다. 예, 거래소 대형주고,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단락이 되었던 이제 화장품이 다시 한번 이제 활기를 찾으면서 소비가 이번에 이제 많은 뉴욕 이제 중국인들이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소비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는 단기 추세가 이탈이 됐어요. 근데 중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깨진 차트는 아닙니다. 일봉만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제 꺾일 뿐이지, 중장기 추세에서 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점을 잡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봉상에서 이제 보시면요. 일목균형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기준선 자체가 일봉상에서는 이제 구름대 이제 이탈이 되고 나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가지를 못했었죠. 그죠? 이 상단 라인대를 돌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이제 모멘텀 자체가 언제부터 형성이 되냐면은 내년을 기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예. 연말하고 또 내년 이제 1월달하고 2월달 있죠.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 중국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명절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경절 같은 건 재미가 없다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추가적인 그런, 이제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디를 진점을 잡으셔야 되냐면, 주봉상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이제 지지선 자체가 14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 바로 61선입니다. 이게 바로 데이세선이에요. 61선 자체는 반드시 깨면 안 돼요. 이걸 깨는 순간부터 이 종목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깼다가 다시 한번 돌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원, 여기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를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까? 최근 나왔던 이제 고점, 17만 원 정도 있죠. 17만 원. 거기를 다시 한번 돌파가 되면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하셨다가 내년 정도에서 연초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4만 4천 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 하나투어 바로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예, 일단 뭐 여행업계가 최근에 이제 패키지 상품의 어떤 판매가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자유여행객이 좀 늘어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TV를 통해 가지고 관광지를 소개해주면은 소위 젊은 층들이 예전에는 패키지를 이용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스스로 이제 항공권과
이제 호텔을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편리하게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패키지 상품에 대한 어떤 판매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상품, 여행 관련주들이 좀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바꿔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한 가지 지금 경쟁력을 확보한 거는 지난 7월에 이제 면세점 확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패키지 상품에 대한 그런 손실을 면세점에서 이제 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요 13만 원 자리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대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10만 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일봉상의 차트 흐름은 깨졌지만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10월 이평선, 요 월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13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요번 4분기라든지 이제 그 방학 시즌이죠. 방학 시즌이 끝나고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에는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점이 뭐냐면 지금 매수가가 18만 원 부근대, 요 부근대에서 지금 비중을 40%까지 실어놨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요 구간대에서 지금 고점 구간이죠. 고점 구간대에서 지금 비중을 40%, 한 10% 정도 실으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16만 원 이하나 15만 원 이하로만 맞춰놓고 계시면은 아마도 뭐 연말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지금 18만 원까지 가기에는 매물이라든지 이런 수급 조건 그리고 어떤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여행업계의 불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가 만약에 18만 원까지 가기에는 내년에도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내년에도 뭐 방학 시즌이 지나고 해서 어떤 패키지 상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올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 자리 13만 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와가지고 15만 원, 16만 원이 되면은 오히려 그때 손실을 좀 줄이면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투어 지금 비중이 10%예요, 전문가님. 근데 10%예요? 네네. 전 40%라고 잘못 봤네요, 제가. 10%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월봉상에서의 지금 이평선, 요 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깨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N자형 파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관건은 뭐냐면 평균 매수 단가를 16만 원 이하로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16만 원 이하로 단가를 좀 맞춰주시면은 아마도 연말쯤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윈도우 드레싱과 배당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16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고 아니면 매수가를 만들어 놓고 빠져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16만 원 이하로 좀 맞춰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13만 원의 이탈 여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DBS 박호정 전문가와 주신 황인재 전문가 오늘 무료 강연회가 또 시간이 겹쳤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야간 이제 무료 방송을 9시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무료 방송의 주제는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당하게 제가 좀 유효적절하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저번에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에 의해서 지금 유행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스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무료 강연회에서는 어떤 이야기 좀 들려줄까요? 예, 매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모아갈 만한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전략과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 모두 오후 9시에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9696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완연한 날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7시에 더 좋은 종목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